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한국에만 있는 단어 4가지를 소개했었는데요. 정, 오지랖, 한, 흥이었죠. 많은 분들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각 나라의 단어들도 댓글로 소개해 주셔서 저도 새로운 단어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 링크나 더보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어 단어에 대한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 보려고 해요. 평소에 헷갈리거나 알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소개하는 단어는 좀 한국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한국이 정 많고 살기 편하고 발전된 나라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많아요. 한국인으로서 설명하기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단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인 입장에서 보는 문제점과 단어의 의미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어로 이 단어를 찾아보면 old person, old man 정도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맞지만 기본적으로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로 부모, 노인, 기성세대, 선생님 등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하며 쓰게 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사춘기가 된 자녀들은 특히 부모님의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아빠 완전 꼰대야. 내 말은 듣지도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직장에 새로 들어간 신입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상사가 자기 말만 하는 꽉 막힌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도 그 과장님 완전 꼰대야. 항상 자기가 다 맞는 줄 알아. 라고 친구한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때, 또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말해요.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나 소설에서 이 단어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꼰대라는 단어가 지금만큼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철없는 자식이 나이 많은 아버지를 가리킬 때 우리 꼰대가 지금 들어오래. 나 가볼게. 이런 식으로 쓰였거든요. 이 말 속에는 어느 정도 애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어느 순간부터 말이 안 통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나이 든 사람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제는 꼭 나이 든 사람에게만 쓰지도 않아요. 나이가 어려도 생각이 꽉 막혀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너무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됐어요. 그런 사람을 젊은 꼰대라고 표현해요. 꼰대가 들어간 예문을 몇 가지 말해볼게요. 우리 아빠 완전 꼰대야. 여자들끼리 여행은 절대 안 된대. 우리 부장님 진짜 꼰대 같아. 맨날 옛날 얘기만 한다니까. 꼰대같이 굴지 마. 그러다 욕먹어.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어리거나 혹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꼰대라고 비하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경우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꼰대 취급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런 단어가 생기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나이에 따라 서열이 생기는 한국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어른답게 행동하고 또 아랫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아랫사람들이 어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런 단어가 생기진 않았겠죠. 세대 간의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꼰대라는 단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쓰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질은 계약서에서 쓰는 용어를 가지고 만든 단어예요. 계약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진 쪽을 갑, 그 반대편을 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 대기업과 그 밑에 하청업체의 관계 등을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질이란 말은 어떤 나쁜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에 주로 붙여요. 예를 들면 도둑질, 삿대질, 싸움질, 이간질, 강도질 등이 있어요. 갑질도 마찬가지로 갑이 할 법한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뜻해요. 그런데 이제는 꼭 갑의 위치에서 하는 행동보다는 같은 조직 내에서 권력에 의한 상하 관계를 나타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4년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회항이란 배나 비행기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뜻해요. 한국에는 대한항공이라는 큰 항공사가 있어요. 그 기업의 오너 일가이면서 전 부사장이었던 조현아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삼으며 난동을 부렸어요. 직원에게 반말, 폭언, 폭행을 하였고 큰 소란을 피웠거든요. 결국 비행기를 강제로 회항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했고 그로 인해 비행기 시간이 46분이나 지연되었어요.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갑질 사건이에요. 조현아는 본인이 대한항공 회장의 딸이며 부사장이라는 직급을 가졌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재판을 받고 처벌받았지만 그날 이 사람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밖에도 갑질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직원에게 원래 업무가 아닌데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눈이 오는 날에 자기 부인의 자동차에 쌓인 눈을 직원에게 치우게 한다든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역시 갑질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사회에서 나이나 직급에 따른 서열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질 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 중에 갑을관계라는 표현도 있어요. 사람 사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갑, 불리한 사람을 을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보통 남녀 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사귀는 커플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경우, 그 커플은 여자가 을이고 남자가 갑이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맞춰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갑과 을이란 표현을 써서 말하기도 해요. 몇 가지 예문을 들어볼게요. 나는 연애할 때 언제나 을이었어. 너희 둘 중에 누가 갑이야? 나는 왜 항상 연애할 때마다 을에 가까운 걸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갑과 을로 표현되는 것이 참 씁쓸한데요. 여러분은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재벌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K-드라마에 재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재벌은 엄청난 자본을 가진 경영진이 가족이나 친척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족 기업을 말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가족 기업이라는 점이에요. 대기업을 모두 다 재벌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가족 구성원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해야 재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속 재벌 역시 항상 할아버지가 회장, 아버지가 부회장, 아들이 상무와 같은 설정을 갖고 있어요. 1990년과 2000년 초까지만 해도 한국 드라마에는 신데렐라 얘기가 많았어요. 남자 주인공은 재벌 2세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능력도 좋은데 성격이 까칠하고 싸가지가 없는 캐릭터가 많았죠. 반면 여자 주인공은 예쁘지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캐릭터가 많았어요. 그 두 사람이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때 꼭 한번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남자 주인공의 엄마와 여자 주인공의 만남이에요. 우리 아들과 제발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며 남주 엄마는 여주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건네지만 여주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남주는 남자 주인공의 줄임말이고요. 여주는 여자 주인공의 줄임말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촌스럽고 뻔하지만 그 시절 재벌 남주는 로맨스 드라마의 공식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재벌의 모습이거든요. 일반인보다 레벨이 높고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무작정 동경하거나 환상을 갖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재벌은 끊임없는 가십거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들의 재력은 물론이고요. 경영권 승계, 상속, 교육, 병역, 결혼, 일상생활 등등 항상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SNS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숨기기 어렵죠. 보통은 재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유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많이 얻기도 했고 부정 입학이라던가 병역 비리 등에 관한 문제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주제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한 주제거든요. 누군가는 재벌 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몇몇 재벌 1세 기업가들에 대한 존경과 평가가 있을 뿐 현재 재벌에 대한 생각은 그리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벌이란 단어를 들으면 일반인들은 부정적인 느낌을 먼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상사가 꼰대처럼
자기 할 말만 하고 직원들 의견을 안 들어요.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카페 사장님이 막 반말로 업무를 지시하면서 갑질을 해요. 그리고 뉴스에서는 재벌가 딸이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속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 만약 나에게 일어났다면 그때 나는 한국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너무 화가 났어요 라고 말하기엔 부족한 느낌일 때 한국어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진 단어들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한국에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이런 나쁜 일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 나라는 어떤가요? 오늘 제가 소개한 단어와 비슷한 표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